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리 중에 방어 심리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심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관계에서 심리 네 가지를 쓰게 되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공격 심리, 그 다음 에너지인 방어 심리, 그리고 도망가는 회피 심리,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 심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공격 심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런 내가 옳다는 심리가 좀 강하고요. 방어 심리는 나는 적어도 잘못이 없다, 이런 심리가 강한 것이고, 회피 심리는 그 논쟁에서 피해버리는 것이고, 수용 심리는 네 말이 맞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제 심리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어 심리를 계속 쓰게 되면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하는 것은 뇌하수체에 있는 ACTH라는 호르몬에서 명령을 받아서 부신이 움직입니다. 부신의 콜티졸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머리카락의 코팅제인 피지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실제 방어 피부와 모발 보호막을 생성하게 되고, 우리 몸 안에서는 교감신경을 작동하게 돼서 팔다리로 피가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뇌로 피가 또 가게 되고 몸에는 피가 가지 않게 됩니다. 팔다리로 가는 것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할 때 피가 가는 것이고, 얼굴이 있는 감각기관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최대한 이용하고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런 기전이 되거든요. 부신 호르몬인 코티졸이 계속 나오게 되면 간에서 이 당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분해를 해서 혈당으로 실제 피로 에너지를 쓰도록 하게 되고요. 다른 조직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팔다리 근육과 뇌와 그리고 감각기관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재분배를 해줍니다. 교감신경을 많이 쓰는데 부교감신경은 덜 쓰게 되겠죠. 그럼 교감신경을 쓰게 되면 얼굴로 피가 가기 때문에 눈과 귀와 그 와이파이, GPS, 블루투스를 다 켜듯이 감각을 최대한 출력을 높여서 내한테 해가 되는 게 없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어 심리가 계속 작동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뇌피질로 가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계속 하도록 뇌로 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로는 가는 이유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어떤 반응을 하라고 코티졸이 만든 혈당을 팔다리 골격근으로 보내줘서 에너지를 가게 하죠. 그런데 실제 방어 심리를 쓰는 사람들은 팔다리를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팔로, 다리로 갖는 것들이 에너지가 과하다 보면 고혈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팔다리를 안 쓰기 때문에 수족다한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의 영역인 위장이나 장, 대사기관인 췌장, 또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간담도 같은 경우에 피가 덜 가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방어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장으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간담도, 또 췌장의 피로, 부신의 피로 등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어 심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몸은 멈추고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각기관은 계속 켜져 있는,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에 저항력이 없어지고 몸이 점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도 좀 심하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뇌는 뇌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받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몸이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 심리를 켰는데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상황, 아파지는 상황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어 심리는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방어 심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심리 불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는 세 가지,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방어 심리가 강하신 분들은 인식심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예민하게 되고 감각기관을 많이 켜게 되고, 그리고 기억심리, 감정이나 생각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돼서 결국은 인식과 기억심리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마음이라는 돌이 있다면 한 바리로 있는 중에 표현심리만 있고 나머지는 줄어드니까 마음이 계속 무너지려고 그러고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리 불안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주위에서 연결되려는 이런 행동들이 나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 나를 해치려 한다, 이런 심리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지 오류다. 어렸을 때 가족과의 관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데 항상 싸우거나 아니면 형제가 서로 싸우거나 자기가 항상 외톨이가 되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가 어릴 때부터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어 심리가 작동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식 심리와 기억 심리를 많이 키고 삶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다 아프게 하는, 자기를 자기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게 하는 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로 쓰는 방어 심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만큼 커왔던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해서 이렇게만큼 커온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주위의 노력과 헌신에 입어서 내가 이만큼 컸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주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그것을 공격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다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남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좋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남한테 쓰는 거겠죠. 특히 방어 심리가 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체능계에 뛰어난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감각이 탁월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지닌다면 주위에서 더 연결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부신에 있는 콜티졸이 나와서 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뇌 하수체에 있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서로 연결을 해서 좀 더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방어 심리란 것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보호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몸과 정신을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 심리를 가지고 나를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열어서 다른 주위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좀 더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